자, 오늘은 무재고 무점포 온라인 유통 창업 세미나의 자리인데요. 무재고 무점포,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앞에 무자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0만 원으로 1년 안에 1억 벌기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자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무재고 무점포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온라인 유통을 하자, 아니면 창업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온라인 유통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듯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게 2021년 8월 통계청 자료인데요. 온라인 유통 거래액이 15조 7천억 정도 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0년 8월 대비 16.8%가 증가됐어요. 근데 2020년 8월도 코로나 때문에 그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거의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30% 가까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1년에 16% 성장을 해. 이런 업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1%, 3.2% 잡았다 그래서 그게 달성 가능한 수치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이렇게 16.8%가 늘어났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율입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 오프라인 매장들을 굉장히 많이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형 할인마트라고 하는 것들도 출점을 멈춰 있고 오히려 폐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주변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온라인에서 어떤 것들이 증가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1월 대비 전년도 11월에 어떤 상품들이 온라인에서 더 잘 팔렸는지 하는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식 서비스 우리 배달 많이 해보니까 60%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전 통신 이런 것들 42%나 증가했어요. 이거는 재택근무나 이런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음식료 증가하고 있고요. 생활용품 증가하고 있고요. 농수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품목들이 있네요. 패션, 액세서리,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필요성들을 못 느끼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문화, 레저 쪽도 급감을 했습니다. 여행은 말도 안 되게 52%나 빠지고 문화, 레저도 65% 빠지고 이런 현황인데 실제 그럼 2022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내년 1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더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즉 상반기 이내에 또 단계가 완화돼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미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업을 하고 계시건 이런 미지수인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 온라인 유통은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16.8%. 그럼 2022년은 2021년 대비 몇 프로나 성장할까요? 최소한 동일한 비율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확실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게 바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목을 하는 게 바로 배송입니다.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거를 선보이면서 아주 혁신을 이루었고요. 또 모바일로 바로 언제 어디서나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고요. 실제 온라인
건수의 70% 정도가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PC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게다가 이제는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나왔어요.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죠. 뭐 마켓마다 다르지만 밤 10시, 11시 정도에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상품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다.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고 이 소매 유통을 혁신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새벽 유통,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과 모바일 거래 요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굳이 오프라인에서 쇼핑할 필요성들을 소비자들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언가 사러 바깥에 나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 즉 대중교통비의 인상 등등을 통해서 택배비가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2,500원에서 2,800원, 3,000원 이렇게 택배비가 현실화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내가 나의 시간을 아끼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제품을 받는다라고 하는 편익에 비해서 작은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온라인 유통을 처음 시작한 게 1998년도인데 지금 3, 4년 전인데 그때도 택배비가 2,000원, 2,5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2,500원이에요. 택배비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물가는 2배, 3배 올랐죠. 그죠? 예, 이렇게 지금은 이 배송에 대한 어떤 리스크, 배송이 온라인 구매에 미치는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더 큰 장점으로 바로 로켓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작정과 편익을 소비자한테 제공하고 있다. 예.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느끼고 계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유통을 하고 싶어요. 이래서 찾아오시는,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 좀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온라인 유통을 지금 처음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가자.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 팔 상품이 있어야 되고, 팔 곳이 특정돼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통신 판매업 신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업, 축산물 판매업, 기타 인허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자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요. 송금수수료, 신용카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 직장생활만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요 과정을 갖추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 같은 일을 2-3번 한다거나, 3일이면 끝난 일들을 막 2주간, 헤매고 계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가장 큰 이슈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팔 상품, 즉,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창업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물론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템 구하는 법, 도매 시장에서 아이템 찾는 법, 이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 힘드니까 해외 구매 대행, 즉 중국에서 구매 대행해서 판매하는 것들도 요즘에 크게 유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템이 없어요. 대부분 그럴 경우 상품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위탁 도매 아니면 배송 대행 도매, 위탁 판매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템을 사입하겠다라고 하면 아이템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유통단지, 유통상가라고 하는 곳을 가서 상품을 구하는 거예요.
뭐 동대문이라든지 화곡동이라든지 을지로라든지 뭐 이런 곳에 보면 전문 유통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할 상품을 뭐 한 개, 뭐 샘플 정도를 구매한 다음에 상품 사진 찍고 상세 설명 만들고 등록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판매 경험이 없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고르시는 것 자체가 의외로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이템을 고르다 보면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쓰고 싶은 아이템을 고르게 됩니다. 아니면 내 기준으로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을 고르게 되죠. 근데 그게 시장에 내놓게 되면 잘 안 팔리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뭐 제조업체를 찾아다니는 방법도 있고요. 전시회, 뭐 박람회 등을 찾아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 전시회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애견용품 박람회, 뭐 메가쇼, 그 다음에 소비재 박람회, 캠핑용품 박람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런데 보면 이제 제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명함 돌리고 내가 이 상품 팔면 안 되겠냐라고 문의해서 판매권을 획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도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도매를 이용하게 되면 좋은 장점이 있죠. 몇십만 종에서 몇백만 종의 상품이 이미 판매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상품들 중에 판매할 만한 것들을 선정하고 마켓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뭐 먼저 선사입을 한다든지 내가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없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요. 아이템이 특별히 없을 때는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 온라인 도매사를 이용해서 온라인 유통에 진입하고 온라인 유통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나한테 잘 맞는 곳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볼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판매할 곳인데 온라인 유통 분야가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 지금 요 정도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롯데몰이라든지 현대몰이라든지 GS 쇼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종합 쇼핑몰이고요.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이 중에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롯데온이라고 하는 온라인 오픈마켓화 되고 있고 신세계도 오픈마켓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GS쇼핑도 오픈마켓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그런 대규모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쇼핑몰보다는 여러 판매사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형으로 다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GS몰이라든지 롯데온이라든지 이런 데 입점해서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데 뭐 의외로 조금씩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야가 전문 쇼핑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독립 쇼핑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호몰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형태로 불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에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 이 회사라고 하는 거는 1인 기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같은, 아니면 뭐 중소기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보니까 모든 상품 종합 쇼핑몰처럼 뭐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상품을 취급하기 어려워서 특정 카테고리, 특정 분야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쇼핑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 용품이라든지 자전거 용품이라든지 캠핑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류, 뭐 화장품 이런 형태의 전문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오픈마켓이 있죠. 오픈마켓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가 바로 회원가입하고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몰 같은 경우는 내가 판매하고 싶어도 이 종합몰의 승인을 먼저 받는 과정이 있고요.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또 판매할 상품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오픈마켓은 그런 게 없이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만 있다면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판매 활동을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다만 판매됐을 때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곳. 굉장히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곳이고요. 대표적인 게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곳이고요. 또 한 분야가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었던 곳이에요. 소셜 커머스가 2010년, 2011년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금 10년 조금 넘었죠. 특정 서비스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들이 쿠팡, 티몬, UF 등이 있는데 이 소셜 커머스로 실제 수익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오픈마켓으로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전환해서 지금은 모두 오픈마켓화 되어 버렸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죠. 티몬과 UMF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은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옥션과 지마켓을 제외한 거의 모든 마켓들은 실제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이 운영되는 건 어떤 미래 가치예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던 시장이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고, 즉 파이는 늘어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먹을 곳은 존재한다. 그리고 승자독식이죠. 내가 1, 2, 3위 안에만 들어가면 나머지들은 탈락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내가 꾹 참고 버티면 나의 세상이 언젠간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가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또 한 분야가 복지 폐쇄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요 회원들만, 직원들만 구매할 수 있는 곳, 예, 요런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이 SNS 공동 구매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용해서 판매 활동이 발생되는 곳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특정 집단에게만 운영되는 곳인데 이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크고요. 요것만 또 전문으로 이 시장에 들어가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쪽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시고 준비도 안 하시고 또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들어와서 2달, 석 달 정도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해보다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판매를 어느 정도 하기는 하나 원하는 수익률을 못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팔기는 했으나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래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나 혼자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상품 사입부터 사진 촬영, 상세 이미지 작업, 상품 등록, 주문 CS까지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 혼자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내가 다 잘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사진을 잘 촬영하려면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상세 설명을 만들려고 하면 포토샵 같은 걸 배워야 되고요. 실제 이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육기관 같은 데서 많이 배우세요. 근데 프로들이 하는 것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5만 원, 10만 원이면 될 일을 내가 1주일, 2주일 붙잡고 있는데 결과는 더 나쁜, 예,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본에 대한 준비들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무자본이다, 300만 원 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창업하는 단계에서 시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매몰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 노트북 하나 갖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 한 대 갖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것 이외에 사실상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카페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상품을 사는 돈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품을 사야지 내가 고객한테 상품을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 팔렸어요. 근데 내가 이 돈을 예를 들어서 G마켓에서 팔았는데 G마켓에서 내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10일 내외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그래서 품절시키는 돈이 없어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내가 요거 무슨 얘기냐면 B2B라고 하는 거는 위탁 도매를 이용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미리 상품을 사입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 주문 들어온 다음에 보내고 10에서 15일 뒤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1,000만 원 매출은 500만 원. 내가 사입해서 판다고 했을 때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 왜?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사왔는데 이게 2달 만에 다 판다? 한 달 만에 다 판다? 이러기 쉽지 않죠. 보통 4개월 정도 잡고서 회전율을 잡는데 그런 걸 계산하면 월 목표 매출의 한 200% 정도의 자본, 운전자금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말을 좀 극단적으로 써놨는데 내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 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요. 뭐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선의를 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사주나 반복적일 경우는 좀 꺼려하게 되고 실제 어떤 그 관계들, 인간적인 관계들까지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전제를 깔아야 될 거는 내가 사업을 안 했을 때와 사업을 할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는 사업가로서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내가 너한테 대가를 지불할 거야. 아니면 지금은 요만큼밖에 못 주지만 특정 시점이 되면 이만큼 내가 너한테 보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전달을 해야지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거고요. 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상품을 등록하면 바로 다 구매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품을 등록해도 고객은 기다렸다가 나의 상품을 사주지 않아요. 내가 상품을 애써서 상품을 사입하고 사진 촬영하고 상세 설명하고 등록을 하는데 보통 뭐 한 달 정도, 뭐 길면 2달 정도 걸리는데 딱 등록했는데 클릭조차 없어요. 하나도 안 팔려요. 이러면 또 좌절하고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템 선정 단계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대부분 어떤 상품을 팔 것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시즌이나 이벤트성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팔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준비하고 등록해서 일반적으로 파는 기간은 한 달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 시즌이 지나면, 그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롭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새롭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한두 번 거치고 아니면 한 시즌을 놓치거나 이럴 경우는 모든 게 다 나한테 데미지로 오고 실제 사업에 대한 의욕이 꺾이는, 그래서 사업을 접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만의 아이템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만의 아이템이 뭐냐? 남들이 안 파는데 잘 팔릴 만한 아이템을 찾아다니세요.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고객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에서 찾아다니시는 분들. 심지어 2년 동안 판매를 안 하고 아이템만 찾아다니시는 분도 봤습니다. 결국은 판매를 못 하시더라고요. 또 아이템을 선정하더라도 이거는 남들이 안 파는 데는 안 팔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남들이 안 파는데 잘 팔릴 만한 아이템들을 개인이 유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찾아내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롱테일 상품이라고 하는 상품군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쭉 한꺼번에 대박은 터지지 않지만 꾸준히 잘 자라게 쭉 나가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취급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좀 그 드라마틱한 매출, 뭐 몇 억을 찍었네, 뭐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가 권해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익숙했던 상품들을 먼저 팔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고객에게 문의가 온다거나 CS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초보 판매사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희망이에요. 작은 자본으로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모두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 이렇게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벌 수 있다라고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살짝 의심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실제 사기에 가까운 일.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는 당사자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건 적정한 자본을 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아야 되고요. 이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예. 리스크가 클수록 나의 수익률은 높아지고요. 리스크가 낮을수록 나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즉 리스크가 크다는 건 경쟁이 약하다는 거고요. 리스크가 작다는 건 경쟁이 강하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쉽고 빠르다. 그러니까 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일은 내 수익을 보장하지 못해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내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해요. 왜? 그만큼 경쟁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내 수익을 보기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곳이고요.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내가 안는 리스크와 내가 투여한 자본에 따라서 적정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또 쉽게 포기하셔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온라인 유통, 오픈마켓의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뭐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내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좀 쉽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까이거, 누구는 뭐 2달 만에 뭐 얼마를 벌었네, 누구는 뭐 이것만 하면 뭐 1억을 뭐 벌었네, 이런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쉽구나, 정말 뭐 그 돈을 작게 가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바로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망하는 요소를 정리해 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케팅이에요. 실제 내가 사업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마케팅 활동, 판매 활동이 판촉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네에 어떤 것이건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을 차리건 커피숍을 차리건 뭐 중국집을 차리건 반드시 지역 주민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했어요. 내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쇼핑몰에 그다음 거기에 등록한 상품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 공부, 또 투자 이런 것들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상품이 안 팔리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요. 아이템을 잘못 고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아까 설명드린 나만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나만의 아이템을 고르는 경우들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처음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아이템이 뭐가 있냐 하면 유통기한이 있는 아이템이에요. 화장품이라든지 식품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못 팔게 되면 이건 재고로 쌓여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재고로 쌓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시즌성 상품이 있어요. 겨울에 핫팩. 핫팩을 겨울 동안 못 팔게 되면 내년 겨울에 팔 수 있냐 이거 못 팔아요. 굳어져 버려요. 폐기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오늘까지 못 팔면 거의 못 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남았어요. 그럼 내년도에 이 트리를 잘 보관했다 다시 팔 수 있느냐? 보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템을 잘못 고르게 되면 재고로 남게 되고 결국 내가 벌었다고 생각된 이익들은 재고로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의 현금 유동성은 딱 멈추게 돼요. 왜?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의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고 얘는 오히려 돈을 주고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고 문제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는 아이템을 가지고 판매할 경우는 한 2년 차 정도 되면 나는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재고 관리를 못해서 결국은 내가 번 돈을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겪기도 하죠. 자, 이렇게 망하는 요소들을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만 잘하면 안 망하겠네요. 그죠? 자, 첫 번째,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항상 생각을 하고서 내가 오픈마켓이 됐건 나의 쇼핑몰이 됐건 스마트 스토어가 됐건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도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아이템도 소싱을 해야 됩니다. 예, 즉 남들이 안 파는 아이템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잘 파는 아이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아이템을 처음에 고르시고 낙전 수입이라 그러잖아요. 위에서 쫙 주워 먹지만 모두가 주워 먹지 못하고 일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요런 고객들을 처음에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건 사업 방향인데 요거 사업 방향을 잘못 고를 경우, 사업 목표를 잘못 고를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올바른 사업 방향을 정하면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유통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망한다거나 사업을 접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10년을 좀 넘게 이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정말 망했다라고 해서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은 그냥 사업을 접는 거예요. 사업을 접는다는 건 이 업을 해보니 내가 원했던 수익률이 안 나와. 이 업을 해보니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없어. 내가 이 업을 해보니 나랑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뭐 등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업에서 사실상 성공하려면 조금 몰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몰입 기간은 최소한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유통에 좀 몰입해서 바로 마케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아이템도 이것저것 팔아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은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바른 사업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올바른 사업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정할 것이냐? 크게 저는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 즉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아니면 주변의 지인이나 거래처에서 이 상품을 판매해봐라 라고 해서 판매권을 획득했거나 이럴 경우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유통업이나 영업을 했던 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냐,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느냐, 즉 1,000만 원을 이쪽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 5천만 원을 할 수 있냐, 1억을 할 수 있냐, 아니면 그거 이상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또 조직 구성이에요. 내가 1인 기업을 하겠냐, 아니면 동업을 하겠냐, 아니면 부부간에 하겠냐, 아니면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겠냐. 즉 나는 조직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5번째는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인터넷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단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주변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느냐,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내 사업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상품을 잘 포장해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광고를 한다든지 기획전을 한다든지 체험단을 한다든지 요런 아니면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유통 경험이 있다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유통 영업 경험이 있다는 건 어떤 아이템이건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입처, 즉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을 좀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판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상품도 없어, 유통 영업 경험도 없어, 자본도 조금밖에 안 갖고 있어, 이럴 경우는 경험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온라인 유통이라고 하는 시장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배워나가려면 실제 교육도 어느 정도 받으셔야 되고 상품이나 뭐 물류나 이런 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도 만나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 위탁 도매, 아니면 배송 대행 도매, 아니면 B2B 도매라고 불리는 회사들이에요. 자, 조직 구성도 마찬가지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나의 인적 네트워크인데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동창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친목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이 상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소싱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상품을 구매해주는 팔로우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제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선배님 되시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선배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보고 있는데 선배님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번에 노동절에 직원들이 한 200명 되는데 노동절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왕이면 선배님이 상품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제가 다니는 모임 중에서는 또 우리 상품 좀 팔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또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죠. 이런 네트워크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벤더라고 하는 중개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또 이 방향이 결정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통합적으로 고민해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데 이게 또 혼자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이미 이쪽 시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여러 판매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성도 있겠죠.